안녕하세요. 이타카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형 SUV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기아의 셀토스 차량입니다. 셀토스 차량은 소형 SUV로서 어떤 인기가 많은지, 무슨 옵션을 어떻게 선택할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셀토스는 보시는 것처럼 2000cc하고 1600cc하고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질문이 1600cc하고 2000cc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은 100만원 정도로 1600cc가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연비, 자동차 세금을 생각한다라면은 2000cc보다는 5년 이후부터는 1600cc가 더 저렴한 게 사실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터보하고 자연흡기 엔진인데, 저는 보통 운행거리가 짧고 보통 차량을 5년 이상 사실 분이라면은 1600cc보다는 2000cc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유는 이 엔진의 내구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택시가 보통 1600cc가 없고 2000cc만 운행하는 이유는 바로 엔진의 내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젊은 분들한테는 1600cc를 추천해드리고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2.0을 권해드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팅되어 있는 값도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1600cc보다는 2000cc가 약간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급입니다. 셀토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구별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부터 살펴볼게요. 8단 미션, 예전에는 DCT 미션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부터는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속에서 툭툭 치는 그런 듯한 좀 불쾌했던 승차감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속도 감으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단어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속도에 맞춰서 핸들의 무게감을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속에는 핸들이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야 안전하겠죠. 쭉 보다 보면 트랙션 모드, 이 트랙션 모드는 접지력과 마찰력을 뜻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외부 환경에 맞춰서 트랙션을 조절해준다는 뜻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에이다스. 이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다 좋은데 BSI, 블라인드 스팟, 브랜드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사이드밀러에 차가 근접했을 때 들어오는 불,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건 따로 옵션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좋은 점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가 좀 더 상위 버전이에요. 이 셀토스가 기본적으로 이 옵션이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내비게이션에 설정하면은 그 속도보다는 밟아도 속도가 안 나가는 거고요. 에어백은 6개가 있고,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이 트렌디는 자세히 보면은 전방 센서가 기본이 아니에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올라가야지만 그 옵션이 적용이 되고요. ESC라고 해서 차체 제어 장치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항상 키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65일 온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저희가 보통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요금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브레이크에 발을 떼도 잠깐 동안 차량을 정지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초보 운전자이신 분들한테 연락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2, 3초 정도만, 혹은 4초? 이 정도밖에는 차량을 정지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파킹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요금을 계산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보면은 프로젝션 헤드램프,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외관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전구처럼 전구 담화같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이제 LED가 아니라 이 전구 담화처럼 생겼는데 요즘 다 LED로 바뀌었고요. 사이드 미러의 커버가 바디 컬러랑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윈드실브 이중 적합, 풍절음을 예방해주는 기능이고,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그냥 디자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장은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내장에서 러기지 모드는 트렁크 하단에 비밀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직물 시트예요. 이 등급이 올라가야지만 인조 가죽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리클라이닝도 다 기본적으로 되고, 편의에서 후방 모니터, 이제 어라운드 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형 SUV다 보니까 주차하실 때는 절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홀드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 에어컨이 수동이에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스피커는 6개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기본 등급에도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에는 친절하게 이 옵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떤 등급과 어떤 옵션을 조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토스는 소형 SUV잖아요. 그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4륜 옵션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추천 안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야 될 건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좀 바뀌게 돼요. 요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승차감을 생각한다라면은 그 비슷한 금액대의 세단을 봤을 거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을 할 거고요. 드라이브와이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SI나 블라인드 스팟, 브랜드마다 명칭이 다르죠. 차량이 접근했을 때 사이드밀러에 불이 들어오는 이 옵션이 이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을 넣어야지만 그게 들어가게 돼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다. 컨비니언스 옵션도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선이나 그리고 그 인조가죽이라고 해도 직물 시트는 사실 관리하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컨비니언스, 거기에 스마트 버튼 시동도 없다고 하면 좀 상상이 안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프로젝션 타입의 벌브형 헤드램프가 LED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휠도 디자인이 좀 더 멋스럽게 바뀌게 되고요. 컴포트는 사실 그렇게 큰 인기 있는 옵션은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은 8인치가 10.25인치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공기적 모드하고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오토 디포그는 갑자기 창문 전면부 유리가 시야 확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습기 때문에. 이럴 때 자동으로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이고, 애프터 블로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자동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바를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하는 옵션이고요. 공기청정 모드는 날씨 안 좋을 때 창문 잠깐 열어놓으시면 알아서 아주 친절하게 작동하는 모드인데 귀엽습니다. 다음은 헤드업. 이 소형 SUV인 셀토스에 헤드업을 추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경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헤드업이 벤츠나 BMW에 있는 시야성을 좀 더 강조한 전면부 유리에 나오는 방식은 아니에요. 컴바이너 방식이긴 한데 정비 편의성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상위 트림인 스포티지에도 이건 옵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는 거. 다음은 스마트 커넥트, 빌트인 무선 충전, 모니터링 팩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을 생각한다라면은 크게 저는 이 비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스 사운드팩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셀토스의 옵션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셀토스를 상담하다 보면은 사회초년생이나 굉장히 젊으신 분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트렌디 등급의 컨비니언스, 이 옵션 조합을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셀토스라는 차량을 가격을 조금 덜 생각하고 좀 멀리서 쳐다보면은 사실 등급별로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차량을 보면 볼수록 왠지 기아에서 시그니처를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트렌디에선 절대 선택이 안 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옵션을 추가해도 스마트 파워 게이트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 룸밀러가 ECM 룸밀러,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거는 옵션을 넣어도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스타일을 추가한 금액하고 시그니처하고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보다는 시그니처를 추천해드리고, 시그니처에 드라이브와이즈, 내비게이션, 썬루프, 전 이렇게 조합을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타일은 시그니처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니까, 그 드라이브와이즈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조건 도움이 되는 옵션이고,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8인치에서 10.25로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원격 시동이라고 하는 기아 커넥트, 에어컨을 자동적으로 말려주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금액이 40만원 밖에 하지 않아요. 썬루프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차를 정리할 때 그만큼 감가가 제일 없는 옵션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는데, 추후에는 차량을 통해서 시승기 한번 영상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드밀러 열선 얘기할까 말까? 자, 넘어가겠으니까 넘어가고,